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토스페이먼츠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토스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PO 혹은 PM으로 이제 직군을 변경한 사람인데요. 혹시 여기 개발자이신 분이 계실까요? 계시면 한번 손. 네, 생각보다 꽤 많이 와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뭐 개발자가 아니어도 PM으로 좀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제 제가 토스에서 겪었던 어떤 실패나 배운 점들을 공유해드리고 그러고자 좀 발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현재 토스 페이먼츠에서 여러 가지 결제 제품들을 맡고 있고요. 발표 앞서서 제 경력을 좀 보여드리면 이 발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2012년에 iOS 앱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잠깐 작은 회사를 창업을 했다가 2017년에 토스팀에 이제 iOS 앱 개발자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 내역 조회라든지 회원가입 프로세스, 그리고 토스의 베트남 서비스, 그리고 이런 것들 다양한 서비스들의 개발에 참여를 했는데요. 서비스와 팀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 주변에 좀 훌륭한 PO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도 이제 PO를 해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됐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2020년부터 토스페이라는 제품을 맡아서 PO로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해에 2020년에 토스페이먼츠라는 저희 계열사가 생기면서 그 조직을 이동하게 됐고, 그 이후에 뭐 링크페이라든지 브랜드페이 이런 제품의 초기 개발에도 참여해보고 여러 가지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 레거시 제품을 개편하는 일, 그리고 현재 결제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책임지는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2020년에 이제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PO로 직군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직군을 전환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개발자로서 처음에는 제품의 구현을 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그 구현보다 그 앞에 있는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좀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토스 팀에 왔을 때 같이 일했던 PO가 그 승건님이었는데 승건님을 비롯해서 토스 초창기에 이제 성장을 이끌었던 PO분들을 훌륭한 PO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문제를 좀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품팀에서 개발자로 일을 할 때도 그냥 개발자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기보다는 PO가 없을 때 좀 PO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을 정리하는 걸 나서서 하는 등 좀 PO처럼 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군을 전환해서도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O로 처음 맡게 된 제품이 이제 네이티브 PG라는 제품이었는데요. 실제로 PO로 일을 해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토스페이먼츠를 설립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좀 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G에 굉장히 큰 트래픽을 토스페이 유저를 늘리는 데 써보자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인수했던 결제 회사가 LG U+의 결제 사업부였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큰 트래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월에 한 1,700만 회 정도 결제창이 실행되는 그런 트래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스페이의 활성 유저가 3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그 유저 규모보다도 훨씬 큰 트래픽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왼쪽이 저희 토스페이먼츠의 결제창이고 오른쪽이 토스페이 앱 화면인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 앱의 결제창을 구현해서 결제창이 뜰 때 그냥 앱을 띄워버리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꽤 있었던 프로젝트였고 대신에 성공하게 된다면 유저 수가 뭐 2배, 3배도 늘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토스팀에서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이제 응원을 많이 받아서 되게 훌륭하신 개발자들을 같이 모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했는데도 이걸 배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것이 어려웠냐고 생각해보면 일단은 시장에 좀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의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개발자들이 이해하는 것 혹은 뭐 승건님이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다 달랐고 막상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저희 고객들, 가맹점 고객, 그리고 결제 고객
들에게는 이걸 설명하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배포를 했는데 기대와 다른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좀 점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배포를 해보지 못하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로 팀을 좀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고 이 프로젝트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트래픽으로 토스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아까 말했던 가맹점이나 결제 고객들은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명확하지 않았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웹에서 이미 내가 결제를 잘 하고 있는데 이게 토스 앱이 왜 열려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없었던 그런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하지만 고객한테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작고 빠르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전달을 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배운 것과 좀 별개로 과거의 저나 혹은 개발자 출신의 어떤 PM을 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조언들도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구현보다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개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낸 기술 기반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너무 명확하게 있었고 이것을 다른 개발자분들한테 정확하게 구현하게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저의 문제 해결을 좀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구현 과정에서 너무 구현에 몰입하다 보니까 개발자분들한테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디렉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자분들이 문제를 이해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약간 그냥 제 지시대로만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시간에 저는 이제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얻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을 드려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도 있겠죠. 특히 결제 제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들고 출시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기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그 큰 문제, 그 고객 가치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굉장히 잘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려는 제품은 링크페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제 완전히 제로 투 원 했던 처음부터 만들었던 그런 제품이고 가맹점 고객이 결제 모듈을 개발하지 않아도 뭔가 가입 신청 후에 바로 상품을 등록하고 결제를 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링크페이라는 제품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G를 쓰려면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랑 이제 결제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거래가 나기까지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아도 바로 저희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해보자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왼쪽은 이제 코드죠. 네, 이런 아무리 작은 그 몇 줄의 코드라도 개발을 반드시 해야만 토스 페이먼트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그냥 뭔가 어드민 제품에서 가입을 하면 내가 내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바로 결제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티브 PG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에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객한테 쉽고 확실한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최소한의 기능만 정의를 해서 먼저 일단 배포를 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붙여나가보자 이런 전략을 실행을 하게 됐고요. 타사 경쟁 제품들이 이미 시장에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기능이 부족한 제품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한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픈을 하고 이 가맹점이 뭘 원하는지 또 다음 가맹점을 만나고 또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사용자를 늘려나갔습니다. 이 링크페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홍보해 주시는 분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좀 큰 가맹점과 계약을 하기도 하는 등 좀 나름 성공적으로 저는 크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좀 왔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그 돈을 가져오는 비용이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회사의 전략도 우리가 가맹점을 늘려보다 이런 것보다는 마진을 좀 확대하고 이익 추구를 해보자 이런 기조로 좀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링크페이 제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을 하지 못하는 혹은 이제 간단한 상품을 팔고 싶은 이런 가맹점들이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고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은 많은데 거래가 좀 크지 않고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팀 전체의 목표가 좀 변하면서 링크페이 말고 다른 데 저희가 리소스를 써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 이 제품도 파킹 모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가맹점을 키워보자는 우리 전략이 있었으니까 이 가맹점 숫자를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목표를 잡았던 게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링크페이가 링크페이 팀이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고객의 숫자는 아닐 거예요. 회사가 이제 생존을 하려면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품의 어떤 기능, 제품의 가치를 기반한 어떤 성장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이 회사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이런 고민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가맹점 숫자를 늘려보자, 뭐 많이 확보하자 이런 수준의 목표가 아니고 링크페이로 회사의 뭔가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좀 큰 임팩트를 만들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좀 고민했다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폭발적인 성장하기 위해서 영업 인력을 대거 채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고객들을 바로 오프라인 가서 만나고 바로 키워보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토스페이먼트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영업 팀원을 뭐 100명 이상 뽑아서 피지 업계에서 전례 없는 성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링크페이를 제가 기능 개발을 멈춘 지가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이 100명 이상의 영업 인력들이 시장에 나가서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예상외로 링크페이를 다양한 목적으로 쓰시려는 그런 고객들이 많았고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당시에 제품을 만들 때는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이 이거니까 이걸 해주면 어떤 고객을 만나고 이런 것들 제품의 성장에만 좀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품의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 좀 다른 성장 레버들도 활용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빠른 성장을 하거나 뭐 더 오래 개발하거나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한테 좀 조언을 해보자면 사실 아까 그 지민님의 세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역할을 확장하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당시에 제가 제품 개발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창업자라면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면 우리 회사, 우리 팀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신 게 진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PM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제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정말 한번 내가 큰 성장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전략도 한계 없이 고민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링크페이 팀을 정리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레거시 개편이라는 어떤 전사적인 과제를 좀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드민 제품 전체를 관리했던 그런 시기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맡았던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는 레거시 시스템을 청산하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LG U+의 그 제품 회사를 다 인수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LG U+가 처음 만들어졌던 게 1990년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20년이 넘은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들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어드민들이 그냥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팀의 목표가 이익 구조로 돌아서면서 마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일즈의 요구사항을 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주어졌는데 저희 내부 운영 시스템이 이런 상태다 보니까 도저히 빨리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빨리 다 치워야 다음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전사적으로 거의 모든 개발자를 투입을 해서 레거시 시스템을 청산하는 그런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전사 인력을 총동원해서 진행하는 만큼 오래 끌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4개월만 딱 주시더라고요.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 화면의 개수가 한 500개 정도 됐어요. 좀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지금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게다가 20년이 넘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각각의 화면이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중간에 이제 추가된 기능들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맥락도 하나도 없고 아시는 개발자들도 별로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지를 좀 정하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저희의 좀 중요한 문제는 DB와 화면의 간결합을 분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더 좋게 하는 것은 아예 미루고 서버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되 API 형태로 제공하고 프론트는 좀 뭐 각각의 뭐 사용자에 맞춘 그런 화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 화면 템플릿을 기반으로 찍어내듯이 만들고 특히 이제 개발자들이 고민하거나 물어볼 필요 없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여해 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를 위한 정보 제공이 사전에 많이 필요했지만 정보를 다 드리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만들어라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좀 불렀습니다. 이 전략은 분명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거의 주어진 시간 안에 그 500개의 화면을 실제로 개발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찍어냈다고 했지만 디자인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이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어드민의 어떤 다음 기능들이 추가될 때도 이제 진짜 하루에 한 개씩 어떤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목표였던 레거시와 작별하는 것도 조금 지연이 있었지만 성공을 했고 보다 현대적인 기반에서 제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다만 저희가 이런 형태의 자율주행은 정말 처음 해본 거였는데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게 당연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배포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막 이슈가 수백 개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개편된 시스템을 운영팀 분들이 써보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만든 것 뒤에 좀 다음 목표를 세워서 완성도를 높여보자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운영팀 분들을 개발팀 사이사이에 그냥 바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운영팀 있고 옆에 해결해 주실 분 있으니까 이슈 나오면 바로 개발해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원하는 품질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20년 된 그런 레거시 어드민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조언을 좀 드려보자면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일을 하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개발자들이 스스로 스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운영팀과 개발팀이 스스로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요. 제가 만약에 혼자서 모든 화면의 기능을 정리하고 기획 문서로 만들고 이슈도 보고 나서 제가 파악하고 할당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다면 정해진 시간에 아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발자에서 PM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닌 것을 좀 깨닫고 팀원들이 직접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직접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드민 개편을 마치고 나서는 2025년부터 전체 결제 제품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고요.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아직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성과를 할 것은 없지만 좀 문제 자체만 좀 공유 드리고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G 결제창에서 보면 대부분의 결제 유저들이 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카드 결제 문제는 원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카드사도 당연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카드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카드 결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계좌 결제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좌 결제를 늘리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절감한 원가를 기반으로 가맹점이나 고객들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와 고객이 모두 윈윈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간 배운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전략들을 다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한테는 굉장히 쉬운 가치, 할인 혹은 원가 절감 이런 가치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냥 계좌 결제를 뭐 몇 건에서 몇 건을 늘리자, 뭐 비중을 몇 프로 늘려보자 이런 목표가 아니고 왜 카드 결제가 기본이고 계좌 결제는 서브일까? 계좌 결제가 메인인 세상이 될 수도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담대한 목표를 세워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고 빠르게 고객과 만나기 위해서 이 기능들의 어떤 배포들을
가맹점 단위로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심지어 그게 이제 노가다라고 하더라도 작고 빠르게 고객과 만나면서 이게 동작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가맹점에서는 계좌 결제가 50% 이상 나는 것도 발견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움직이라는 그 배움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은 제품팀뿐만 아니고 세일즈팀이나 운영팀 모두가 이 목표를 같이 바라보게 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다 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진행 중인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이지만 한 1, 2년 정도 후에 결제 시장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거였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제 발표를 마쳐보려고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오늘 참여해 주시고 여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